그러면은 천승세 그러면은 희곡으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천승세 희곡. 근데 이제 이 소설도 쓰셨다. 포 그러면은 뭐가 떠올라요? 포 그러면은 쥐포야 대포야? 대포가 떠오르죠. 대포가 떠올라요. 포병의 첫 글자에 포병. 그래서 포병 부대에서 근무하던 이런 얘기. 포병 부대에서 근무하던 대령 계급장이 이제 대령이야. 계급이 대령이라 군인인 건데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이게 밥풀떼기 소위잖아요. 밥풀떼기 소위인데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소령이라고 소령. 그러니까 얘보다 한 단계 높은 거예요, 얘가. 근데 이게 이 밥풀떼기가 3개나 되는 거예요, 3개. 엄청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군인인데 연대장이었다 이렇게. 자, 다시 정리하면은 포병 부대의 연대장, 계급은 대령이었던 전직 군인이에요. 전직 군인. 지금은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인데 전직 군인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한참 전 이야기예요. 이게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다. 6.25 전쟁의 아픔, 고통에 대한 이야기다. 6.25 전쟁이라고 써보시고 6.25 전쟁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혹은 뭐 상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포대령 제목의 의미 뭔지 알겠죠? 기억 안 날 것 같으면 포자 위에다가 대자라고 써놔 이렇게 바로 대포. 군인 이야기, 군인 얘기. 그 우리 미국 영화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게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월남전에 군인 신분으로 참전했다가 혹은 최근에는 뭐 아프가니스탄에 뭐 파병됐다가 트라우마를 겪는 얘기 막 나오잖아요.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야.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그 상처가 정신적인 상처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 포대령이라는 인물은 나라는 인물이 나라는 인물이 평가를 하는데 이 나라는 인물이 포대령을 평가하는 3단계, 3단 변신에 주목해야 돼요. 알겠죠? 수능 사용 설명서, 수능 완성 사용 설명서에는 이제 2단계로 압축을 해놨는데 3단계로 세분화를 해야 돼요. 알겠죠? 3단계로. 그래서 첫 번째 1번, 그리고 2번, 3번이라고 쓸 거예요. 이게 심리 변화, 그러니까 태도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 작품. 나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이 포대령을 대하는 나는 전직 군인으로서 하사였는데 관측병이라고 이제 나와요. 관측병이다. 포병 부대의 관측병 하사였는데 첫 번째 처음에는 이제 분노하고 조소하고 멸시하고 분노 조소 멸시 이렇게 하나 써두시고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싫어해요. 전쟁은 끝났는데 이 사람한테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군인 시절처럼 자기를 대해주기를 강요하는 거거든요. 이거 엄청 싫어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사람 아직도 전쟁은 끝났는데 전쟁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을 깨우쳐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일단은 동정을 하면서 고쳐주고 싶어요. 이 마이너스였는데 이거 일종의 플러스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상대에 대해서 치근하게 생각하면서 바꿔주려고 노력하는 거야. 근데 세 번째는 이제 더 나아가서 공감하고 이해하게 된다. 공감이란 말이 나와요. 플러스 이런 3단 변신을 하게 된다. 수능 완성 사용 설명서에는 이제 1번에서 뭐 3번으로 점프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2번 동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태도 변화를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러면 어쩌다가 이 사람이 이런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트라우마. 이런 트라우마를 겪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칠판 오른쪽에 적을 테니까 여백에다가 써주세요. 자, 여기는 현재의 채석장. 자, 여기다가 써볼게요. 이건 현재 시점이고 현재의 채석장이라는 공간이에요. 채석장. 피디님, 채석장이 뭐예요? 그렇지, 채굴한다 할 때 채자거든요. 캔다. 뭘 캐요? 돌. 그러니까 멀쩡한 산에서 돌을 캐기 위해서는 삽질로는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터트려야 돼요.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폭발을 시켜서 돌을 캐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채석장. 근데 이건 과거의 현장이에요.
조금 위에다가 이렇게 강을 하나 그릴게요. 강을. 강 여기는 강은 강인데 낙동강. 우리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 들어본 적 있죠? 그쵸? 낙동강이라고 하는 거는 자 경상도 쪽에 있어, 전라도 쪽에 있어. 경상도 쪽에 있잖아. 이게 한반도면은 여기가 이제 휴전선. 그리고 여기가 뭐 낙동강 정도가 되는 거야. 여기가. 알겠죠? 여기 호랑이 엉덩이쯤에 있는 여기. 그렇죠. 오늘 아침도 역시 또 귀여움이 뚝뚝 흐르죠. 자 여기가 낙동강이 있는 곳이에요. 경상도 쪽이 경상도. 여기를 이제 방어하느냐 마느냐가 달린 아주 그 절체절명의 순간. 한국 전쟁이 발발한 다음에 파죽지세로 이제 북한군이 밀고 내려와가지고 쫓겨간 게 이제 경상도 쪽이잖아요. 부산 쪽으로 밀려나잖아요. 부산의 낙동강 쪽으로 이 방어선이 이제 구축이 되거든요. 지금 이 상황. 곧 이제 북한군이 이 한반도를 다 점령하게 생겼어. 그때의 시절을 이제 회상을 막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여기는 이제 북한군 똑같이 써나 북한군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야. 지금 저 위쪽에서 아래로. 여기는 이제 지문 속에 좀 낯선 단어가 나오는데 북방군도 아니고 남한군도 아니고 제3의 이름이 나와요. 이거 뭐의 줄임말이야? 한국사로 떠올려. 이게 국내전이 아니거든요. 이게 내전이 아니야. 남북전쟁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국제전이거든요. 국제전. 그쵸? 우리가 대리전을 치렀을 뿐이야. 대리전을. 국제전이야. 그래서 유엔군이거든요. 유엔군인데 유엔이 뭐야? 우리말로 하면 국제연합 군대. 줄여서 국련군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국련군. 알겠죠? 국련군이 뭐의 줄임말이라고? 국제연합군이에요. 오케이? 근데 뭐 국련군이 국방군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군도 있고 프랑스군도 있고 이탈리아군도 있고 심지어 뭐 스페인에서도 파병되고 막 이랬잖아요. 우리 남한을 돕기 위해서. 그쵸? 이 국제연합 군대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아군이라고 쓸래? 적군이라고 쓸래? 아군이랑 적군이라고 쓰면 너는 이제 111에 신고당해야 돼. 알겠어? 여기 아군이야. 여기는 적군 아니야. 여기가 이제 적군이 적군. 근데 지문 속에는 또 이 북한군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이런 말이 나오죠. 꼭두각시 군대다. 쟤네들은 헛개비다. 진짜 주인은 뒤에 있고 헛개비다. 응? 소련 군대가 진짜 주인이고 쟤네들은 소련 군대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다. 마리오네트다. 한자말로 뭐죠? 괴뢰군. 이 허수아비라는 뜻이거든요. 괴뢰. 허수아비라는 뜻이 허수아비.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괴뢰군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군이 이제 낙동강을 막 건너오려고 시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짜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다부동이라고 하는 곳까지 넘어오게 되는데 뚫려가지고 낙동강이 뚫려가지고 다부동이라는 동네 무슨 동 할 때 이 마을 동체 알겠죠? 다부동이라는 동네까지 쳐들어오게 돼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 주인공 포대령은 이렇게 연장을 해서 포대령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가 이제 포대령이 여기 있었는데 포대령은 여기서 방어를 하는 중이었는데 적군이 넘어왔으니까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당연하죠? 그래서 쏩니다. 뭘 쏴요? 대포를 쏩니다. 대포를 쏘는 거예요. 대포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박살을 내버려요. 여기 이제 처음에 쳐들어왔던 그 선봉 부대를 다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 인간이 살고 있었겠죠? 만삭의 아내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아이를 가진 아내가 살고 있었던 거죠. 누구의 아내야? 포대령의 아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가 시작되는 건데 대포를 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대령한테는 뭐가 남겠어요? 죄책감이 남겠죠. 왜 죄책감이 남아? 이 다부동 쑥대밭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만삭의 아내 머리 위에 안타깝게도 도넛을 얹게 됐거든요.
알겠어요? Of the hair donut. Dunkin. 약간 그 슬픈 느낌인데 희화해서 죄송합니다. 이 지금 도넛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도넛을 안겼다. 와, 내가 아내에게 도넛을 주다니. 이러면서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쓰면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는 자,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 아내의 죽음을 감수했다.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 아내의 죽음을 감수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애국자인데 가족에게는 죄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죄책감을 안게 된다. 이거예요. 이 트라우마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알겠죠?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 아내의 죽음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 아픔이 있는 거야. 이해되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현재 채석강이라고 썼잖아요. 그럼 여기다 다시 씁니다. 과거의 전장이다. 과거의 전쟁터라는 뜻이야. 전장 그러면은 전쟁터. 현재는 채석장, 과거는 전쟁터.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트라우마 때문에 채석장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겠네. 대포가 빨간색이니까 채석장에서 이렇게 빵야 하면서 총소리죠. 빵야가 아니라 퐁퐁퐁, 쾅쾅쾅, 우르릉쾅 이러면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기를 하게 되거든요. 써볼게요. 자,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뭔지 알죠? 그 폭발할 때 쓰는 그 무기로 말하면 수류탄 같은 거. 뭐 말인지 알지?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장착을 해서 산을 막 폭발을 시키는 거야. 왜? 돌을 캐내야 되니까. 그래서 뭐가 들려? 폭발음이 들려. 두 글자를 뭐지? 폭음이 들리는 거죠. 폭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의 폭발음이 대포의 포성처럼 자꾸만 들린단 말이죠. 대포 소리를 뭐라고 하죠? 포성. 그래서 다이너마이트의 폭음이 대포의 소리처럼 착각이 드는 이 포대령의 정신착란 비슷한 상태. 이게 이제 사건의 본질이에요. 이해돼요? 현재의 폭발음이 과거의 포성처럼 들린다. 얘는 과거에 완전히 갇혀서 사는 거예요. 현실에 있지 아니하고 과거에 갇혀 사는 남자. 알겠죠? 이해돼요?